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그래서 사실 뭐 지질구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만 예. 이 정도로만 간단히 왜 호리병 모양의 이런 많이 되었는지 또 네. 주변의 산들이 낮고 위험 면적이 좁은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논농사가 발달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또 그래서 인구가 적은 지역이 이제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선후 관계라기보다는 상호작용한 관계라고 보는데 조선시대에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쓰는 땅으로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방전, 주로 이제 왕가 사람들의 이런 생활비 이런 것들을 대기 위해서 설정해뒀던 토지를 궁방전이라고 하죠. 궁방전. 그다음에 이제 염분. 지금은 이제 염전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사실은 이제 염전, 소금밭은 이제 천일제염을 하는 것을 뜻하고 그건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소금 가마 네. 이런 용어를 썼더라고요. 염분이 이제 소금 가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장, 네. 또 봉산, 안면도에 그 소나무를 제 서울에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 봉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사냥터. 네. 이런 걸로 여기가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지도,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서산 땅 평신진입니다. 군사들이 이제 주둔했던 곳이죠. 근데 이 지도는 1872년 서산 지도예요. 태안 지도가 아니고 서산군 지도인데 여기 이원반도 끝이 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 여기에 보면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면 평신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안에 속해 있는데 평신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무슨 뜻이냐면 평신진에서 이 땅을 관리했다. 즉 이제 이 땅에서 나는 산물들을 이용해서 진을 운영했다는 이제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살펴본 대로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가 아마도 이제 소금밭 같은 거로 해서 소금이 이제 부가가치가 컸으니까 그 군대를 주둔하는 비용 이런 걸로 이제 활용했을 가능성 이런 게 이제 커 보이고요. 오른쪽 지도는
김정호의 동여도입니다. 대동여지도 이전에 이제 손으로 그린 지도예요. 여기에 보면 목장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반도 쪽으로 태안 쪽으로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산 쪽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네 개의 목장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장에서 이제 주로 그 소나 주로 말 이런 걸 이제 키웠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소나 말들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키웠다기보다는 나라에서 키웠으니까 관에서 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평신진이라든지 아니면 근처에 뭐 서산, 태안 관하에서 썼거나 아니면 일부는 서울로도 이제 이동을 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서울과 유통이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면도의 봉산인데요. 지금도 안면도, 안면송 이제 유명하잖아요. 근데 역사적 뿌리는 이제 꽤 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안면도는 이렇게 노란 선이 경계거든요. 이제 월경지라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군현들이 어염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제 자기 영토 이외 지역을 영역으로 삼았던 걸 월경지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홍주 땅입니다. 홍주 땅. 안면도의 북쪽 황도 그 일대는 홍주 땅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태안 땅입니다. 예. 저쪽 백사장항 쪽. 예. 그 다음에 남쪽은 또 서산 땅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홍주 땅에는 봉산이 2개가 있다고 써 있고요. 또 태안 쪽에는 20개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산 땅에는 무려 51개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예. 이제 거기 생산된 그 나무들은 근처에 관아에 공급도 됐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또 서울로 이동을 해서 쓰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림만 영역을 벗어나긴 했지만 네. 태안 일대가 이런 서울과 이런 관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깊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호력도라는 그림입니다. 호량이를 사냥하는 그림인데, 우리 이제 태안 지역에서 나온 그림은 아니지만 대산반도 일대가 유명한 사냥터였기 때문에 역시 이제 관리들이 자주 출입하고 네.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왕이 왔던 것 같진 않아요. 왕이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서울을 비워놓고 왔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왕의 사냥터는 주로 경기도였는데 관리들이 이 충청 가명 소속의 관리들이 와서 사냥을 하고 그랬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뭐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예. 나라에서 쓰는 땅이 네. 이렇게 좀 많았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농토로 활용하기가 힘드니까 거의 제가 쭉 봤을 때 지명을 봤을 때 지금 이원면은 거의 다 목장, 다 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마방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보면 여기 말을 키웠던데 또 이제 그 인부들이 살았던 곳 뭐 이런 지명에 나오거든요. 거기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목장으로 썼고, 요 읍에는 거의 이제 군사들 와서 하는 뭐 이제 활터 무슨 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땅은 있는데 그렇다고 산이 높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질적으로 돌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는 그런 용도로 쓰지 않았나. 근데 그거는 지금 현저하게 지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명으로 예, 이제 예. 그 쓰였던 예. 증거들이. 예, 예. 네, 고맙습니다. 확실한 증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어쨌든 이제 공적인 물자 이동, 또 인구 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뭐 그런 증거들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궁방전 이렇게 이제 땅을 만들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궁방전으로 쓰였던 기록이 이렇게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요거는 이제 호서읍지 1871년에
만들어진 호서읍지에서 이제 잘 나왔는데요. 호서읍지 태안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명례궁이란 말이 나옵니다. 명례궁. 명례궁 납 전답이 50결이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명례궁은 이제 원래는 그 월산대군 성종의 형이죠. 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그 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궁에 쓰이는 어떤 자금들 이런 것들을 조달하기 위한 땅들을 이제 명례궁 방이라고 했는데 그 명례궁 방이 이 태안에 무려 50결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50결이면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제 결이란 거는 지금처럼 뭐 평 이런 정해진 단위가 아니고 이제 토지의 그 품질에 따라서 예,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런 땅인데 대략은 한 1결에 넓이가 한 30 내지 40마지기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렇죠. 50결이면 1500마지기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수십만 평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땅인데 이런 땅들이 이제 명례궁의 궁방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례궁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덕원공주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원공주방. 덕원공주는 누구냐면 순조의 딸이에요. 순조. 순조 임금. 순조 임금의 이제 넷째 딸이라고 하는데 덕원공주방 궁방전도 역시 여기 보면 여긴 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례궁은 전답인데 답이 50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이는 이제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땅이 이 궁방전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균역청이라고 했습니다. 균역청. 균역청은 이제 관리들의 어떤 녹봉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역시 균역청의 그 비용, 운영비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 위한 전답이 19결 8부 7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 굉장히 많은 땅이 배속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태안군에 상당히 많은 땅이 이런 궁방전 이런 걸로 이제 둔전 이런 걸로 활용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태안과 서울과의 교통 그런 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증거죠. 사람들이 지금처럼 대규모로 이동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제 물자가 이동하고 주민들이 생산한 납세한 곡물들이 이동했겠죠. 또 관리들이 내려와서 이제 그걸 감시 감독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동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일찍이 조선 초부터 이런 이동이 있었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궁방전이라든지 또 사냥터라든지 또 봉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물자나 인구의 이동을 증거하는 이제 대표적인 증거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손꼽을 만한 게 아까 작가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소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소금. 네. 특히 이제 소금은 사람이 태어난 이래로 늘 중요한 자원이었는데 이게 어떤 이익의 창출 수단 이런 걸로 이제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것이 이제 임진왜란 이후라고 이제 흔히 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전후 복구 과정,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상품 경제가 발달하는 이런 단계로 이제 진화를 해가면서 그것이 결합이 돼서 소금이 이런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게 되는데 오른쪽 사진은 또 우리 작가님께서 주신 네. 아주 멋진 사진입니다. 요건 이제 천일제염이죠. 네. 조선시대에는 없었던 이제 제염 방식인데 혹시 이제 요게 어떤 공정인지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천일제염 되기 전에 이제 여기 가로리만에는 네, 자염이 자염, 예, 네. 자염을 주로 해서 이제 그 한양에 올렸던 게 자염이란 말이죠. 자염은 일단은 좁은 농토에서도 소금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영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거는 소농 작은 사람, 그러니까 터가 조그맣게 그러니까 양도 작으니까 그 다음에 천일염을 하게 됐는데 천일염은 어찌됐든가 제가 보면은 외부에 있는 물자, 돈이 들어와서 물주들이 들어와서 네. 간척 사업을 막어 가지고 염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가 물류를 더 많이 만들게 됐고, 근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가로리만에 유일하게 염전이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네. 예. 솔향기 염전. 예, 솔량기 염전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 염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 우리가 간척 사업을 하면서 작은 물구를 바닷물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서 염수 그러니까 바닷물을 모아놓죠. 네. 그걸 이제 염수가 모아있는 염전을 네. 해서 거기서 그게 이제 자연 발화를 하면은 한 15도나 12도 정도 염도가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연판 위로 흘러가게 만들어줘요. 이 사진에 있는 곳이. 예. 그럼 지금은 이제 여기는 이제 타일을 깔았는데 네. 연판 위로 물을 아침에 들여놓으면 얘네들이 이제 지금 하루 종일 이게 이제 수분이 증발이 되고 나서 한 15도, 17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소금꽃이 핀다 해서 이제 꽃이 하나 잘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물을 빼주면서 그 소금꽃이 쫙 이제 굳어져가지고 꽃이 확 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응고되기 시작하면 이제 지금 이 사비로 긁어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하나 놔두면은 이분들이 하루에 이제 이거 거기 하루 안에 이루어지나요? 예. 하루 안에 해야지만이 이게 소금 맛이 더 좋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들 만나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이 절절했던 게 자본금 투자 안 하고 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연판이더라. 왜? 바닷물은 돈 주고 사질 않잖아요. 돈 주고 사지 않고 바닷물만 받아들여서 내가 말리니까 그 다음엔 돈이 됐어. 그러니 얼마나 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씨앗이 필요 없는 거네. 씨앗이. 지금은 노동이 힘들다는데 그때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거 이렇게 돈만 하루에 매일 긁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게 정말 하느님이 주시는 어떤 나의 그 재산이었다, 보물이었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평생을 연부를 하신 분은 공부를 꽤 하셨는데 내가 왜 학교 선생님이나 면석이 안 했냐 그랬더니 나 그거 했으면 면석이 했으면 우리 식구 굶어주고 근데 연판에 가면 우리 식구가 한 달을 먹고 살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로리만의 태안반도에 이분 혼자 하고 있는 거에 좀 가슴이 아프죠. 저는 이게 잘 보급이 되면 어떨까, 보존이 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전 많이 해요. 수익이 떨어진 것과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노동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노동력이 부족해서. 예, 노동력 때문에. 수익은 여전히 괜찮은데. 예, 지금도 여기 이렇게 연판에 가면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해요. 네. 여기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이거를 할 젊은이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 다툼이에요. 꽃이 피기 시작하면 딱 긁어 모아서 긁어 모아서 이게 수십 가마를 보통 하루에 뭐 10가마, 20가마씩 그걸 막 걷어 들여야 된단 말이죠.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돼. 그러면 염도의 차이도 있고 맛대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잠깐 시간에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젊은이가 없는 거예요. 그 노동 강도가 좀 센 거네요. 순간적으로. 예, 세죠. 그러니까 민석이 하는 것보다 이거 해서 밥 먹고 살았다는 게 그 순간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만큼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대가를 줬겠어요. 그거는 거죠.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더 옛날로 가도 그렇고 소금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어떤 경제적 이윤, 가치 그런 걸 많이 생산했던 자원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은 바로 이제 자염 소금을 이제 끓여가지고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던 옛날 사진 그런 사진인데요. 조선 시대 이제 염전 운영 방법은 한 3가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면 구경.
그 다음에 관영, 그 다음에 민영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국영을 운영하는 경우는 이제 염한들 예. 신분상에 이제 그 소금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염분을 만들어서 소금을 만드는 이제 기구 또 장소 이런 것들 국가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도 뭐 굉장히 낮았겠고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물들 거의 나라에다가 이제 바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국영이었는데 그래도 완전히 국영은 아니고 일정한 액을 내면 일정한 액이라는 게 뭐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1인당 연간 24석을 냈다고 돼 있더라고요. 24석. 그 이상을 생산하면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뭐 처분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국영이었다고 합니다. 요거 그다음에 이제 관영은 아까 이제 평신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지방의 이제 행정기관들이 운영하는 이런 게 이제 관영입니다. 그래서 지인이라든지 또 군현에서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민들한테 이제 생산하게 해서 이제 수치를 해가지고 경비로 쓰는 이런 형태인데 조선 초까지는 그 소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소가 있었더라고요. 향소부국에. 그래서 서산에는 세종실록에 보면 소가 한 개가 있던 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태안에는 소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염소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방식입니다. 관용 방식.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식이 바로 이제 민영인데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그 염분을 만드는 거예요. 소금밭을 자기가 구성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소금을 생산하는데 이것도 물론 국가에서 수치를 했습니다. 근데 수치하는 양이 국영에 비해서 이제 훨씬 작았어요. 기록에 의하면 연간 4석을 냈답니다. 4석. 나머지는 이제 유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조선왕조 내내 이제 그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주 중요한 국가 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전매를 당연히 이제 하고 싶잖아요.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전매를 당연히 관료들이 찬성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관료들은 전매 제도를 아주 줄기차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일찍이 이제 이거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꿰뚫어 본 임금이 기록에 의하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세종대왕입니다. 좀 위대하신 분이죠. 중국에서도 이제 국가에서 이거를 경영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글을 통해서 알고 이걸 구경을 하고자 이제 했었는데 신료들이 거의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말하자면 이제 산업공상이었잖아요. 상업을 천시했던 사회에서 말하자면 국가에서 성리학의 국가에서 장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국영은 그래서 시도를 잠깐 하려다가 실제로 하지 못하고 이제 실패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관영이나 민영의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됐던 것 같고요.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이익 창출 수단이 되다 보니까 임진왜란 이후엔 대부분 민영의 형태로 이게 운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후복구 과정에서 이제 이반 절수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나라에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땅을 개간하면 그 땅에 대해서 수조권을 전적으로 주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반 절수. 그래서 이제 많은 땅이 그때 간척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바다에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바다는 원래 이제 공유지였는데 조선의 법상 어염절수라 그래서 이제 어염을 신고하고 어염을 채취하는 시설을 만들면 거기서 나온 생산물들을 이제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 이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어사를 대규모로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생산물들을 이제 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염분입니다.
근데 이제 염분 이 거대한 뭐 소금 가마 이런 걸 만들려 그러면 개인으로는 어림없거든요. 일반 염한들이 그걸 한다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하느냐? 이건 경제력과 권력 두 가지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반절수나 어염절수의 대표적인 수혜자가 바로 궁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개척하면 궁방전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 손을 대면 바로 이제 염분이나 또는 어살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청난 양의 소금들이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뭐 이전에 생산이 됐지만 그런 뜻이고 그것이 개인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으로 나가서 널리 팔려나갔다 그런 뜻도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안반도 가로림만 일대도 분명히 그런 중앙의 이제 세가들이 또는 군가들이 그런 사업에 이제 손을 대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서울로 가져가고 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이런 유통들이 끊임없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이제 탐나는 땅일 수밖에 없는 게 가로림만이요. 전국 최고 수준의 갯벌 지금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소규모 간척들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간척률이 겨우 23.7%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단일 단위로 가장 간척률이 낮은 지역이 지금도 이제 가로림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땅의 대부분이 이렇게 갯벌입니다. 전체 만 안에 전체 면적 중에 무려 68.8%가 전부 갯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꽉 찼을 때하고 빠질 때 그 보면 갯벌 68.8%나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간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앞에 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이겠습니다. 당연히 꽤 많은 소금들이 여기서 생산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만들기에 불리한 조건과 함께 오히려 소금 만들기엔 유리한 조건이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간만의 차가 큰 것도 그 원인이었지만 또 하나는 이제 하천이 짧은 것도 오히려 농업엔 불리했지만 담수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소금 만들기에는 더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런 이제 금산이라 그래서 나라에서 그 봉산으로 지정한 곳은 손을 댈 수가 없었지만 다른 산들은 잘라가지고 연료로 쓸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농업이 덜 발달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남아있는 숲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연료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내포의 전형적인 특징인 뱃길로 한양과 가깝다.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소금 산업의 발달의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이제 선생님께서 주신 삼형제 바위 사진인데 큰 범주에서 보면 이것도 갯벌이거든요. 네, 그래요. 이제 선생님 계속 가로림만 작업을 하셨으니까 혹시 이제 다른 지역의 갯벌과 우리 가로림만의 갯벌의 어떤 차이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가로림만은 일단은 그냥 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래하고 섞인 네. 사질, 그다음에 뻘, 그다음에 산이 낮다 보니까 이제 마사토가 내려와서 네. 그러니까 다양한 지질적인 뻘이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뻘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생물들이 살아 있어서 나는 또 뻘이 더 잘 살아 있지 않나. 상호작용. 오케이. 네. 그래서 저는 가로림만에 대해서 그 뻘과 생태계, 네. 그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것들이 보물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뭐 번식장 네. 어류들의 뭐 그런 걸로 잘 알려져 있고요. 네. 생태계 보고라는 뭐 그런 얘기는 뭐 정평이 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갯벌의 구조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또 나왔네요. 요거 이제 그 유명한 세종실록 지리지인데요. 세종실록 지리지의
염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 지리지에서는 염분에 대한 기록을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거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재밌는 점이 태안의 염분이 11개고 염정이 16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염분은 소금 감하고요. 염정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제 바닷물을 농도가 높은 바닷물을 모아놓는 이제 말하자면 못이죠. 예. 우물장자니까 그 물을 이제 염분에 넣어서 불을 떼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서산은 염분이 3개, 염정이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태안하고 서산하고 뭐 바다의 넓이 뭐 비슷한데 물론 태안이 더 넓지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태안이 훨씬 더 소금 만들기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던 곳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또 중복되는 얘기지만 예. 훨씬 많은 이유가 혹시 짐작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들고 나는 그 리아시스가 태안이 더 심하죠. 네. 그다음에 서산 쪽은 산이 높아서 네. 또 아까 물도 얘기하셨는데 물도 많지만 태안 쪽은 많이 들고 나는 쪽이 많이 좁으니까 네. 염전을 만들기 지형적으로 조건이 좋았던 거죠. 더 좋은. 예, 그래서 더 많았지 네. 않았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택리지 얘기를 또 소환해 보겠습니다. 어염이 지천이고 또 부자가 많고 네. 그래서 많은 사대부들이 이제 쇄거를 한다. 바로 이제 사대부가 쇄거한다는 마지막 대목은 태안에 잘 맞지 않지만 앞에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성의 세가들이 이곳에 전택을 마련해서 이제 생활의 근본으로 삼는다. 그런 기록이 태안에도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한양 경기와 연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뭐 아주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경성 세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들은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아주 옛날 얘기 때문에 예, 옛날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안 전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주신 밤섬 사진입니다. 또 선생님께서 그 가도 꿈길 태안에 쓰셨던 이제 밤섬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밤섬나루의 추억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가로네만 촬영을 하면서 밤섬은 항상 그 앞에 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럴까? 물이 이렇게 만조가 됐을 때 왼쪽에 그 생여바위가 있잖아요. 생여바위가 꼭 극락세계로 가는 어떤 생여의 느낌? 그런 게 나고 상여바위가. 오른쪽에 돛단녀는 뭔가 그 가로리만을 지키는 어떤 여신?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물이 나갔을 때도 제가 가봤어요. 돛단녀를 가봤더니 정말 웅장하니 와 정말 이 가로리만 이 큰 고를 지키는 어떤 지신인가? 이제 제가 이제 머리를 쓰게 한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항상 가로리만의 이름같이 이렇게 만조 물이 들어왔을 때 해무가 지금 시즌에 해무가 이렇게 끼면 아련하게 그 상여바위와 돛단녀 정말 알토람 같이 생긴 밤 그 풍경이 가로리만이라는 그 단어에 맞는 정말 적절한 그런 풍경이 아닐까. 지금 여기 그 밤섬에서도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 타고 갈 때 여기도 나루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이 만조가 됐을 때는 배가 안에까지 들어오는데 큰 골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는 꼭 작은 배가 나가서 사람을 받아왔는데 받아서 그래도 이 안에 못 들어오고 밤섬에 사람들을 내려놓으면 또 밤섬에서 유두길이라 그래서 돌다리 놓아서 밤섬을 걸어서 밤섬을 걸어서 밤섬에서 그 돌다리를 건너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있었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그 큰 골에서 이동하는 배가 한번 엎어져서 이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한 번에 그런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좀 애환도 있었고 여기도 청산 나루터 이상으로 네. 그 이원면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던 번성했던. 정말 태안 청살리보다 더 많이 여긴 번성을 했었던 나루터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또 갯벌도 굉장히 잘 발달이 돼서 김 양식도 했고요. 네. 근데 지금은 가로리만에서 나오는 감태, 네. 채취 장소를 최고의 지금 명성을 날 감태.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태인데 네. 여기서는 파래라고 그래요. 파래. 해초죠. 해초가 지금 이 섬 일대에 제일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서 가로리만 감태는 거의 다 이 밤섬에서 지금 채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루터가 지금은 이제 감태 채취장으로 이렇게 변신을 했는데 저는 바람이 이제 가로리만이 국가정원이 된다 그러면 밤섬도 또 다른 어떤 그런 이미지로 변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가로림만을 이제 한양 경기와 연결성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런 이제 큰 하천이 없고 높은 산이 없는 이런 이제 조건들이 어떤 큰 마을 또 많은 인구 이런 거를 부양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또 반대로 뱃길로 한양과 가깝고 또 소금 또는 물고기 이런 것들을 채취하기 좋은 조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일찍부터 이제 공적인 용도로 쓰이는 땅들이 많았고요. 그런 흐름들이 조선시대 내내 이어졌고 그 흐름들이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산업화 시로 이제 오면서 더 많은 물자와 이제 인구 이동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되었던 걸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태랑이와 놀자 두 번째 시간 가로림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최경자 작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의 그 사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뭐 준비하느라고 어제부터 막 정신없이 서울에 막 다녀오다가 차가 막 하도 막히니까 시간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뒤에 잠깐 나왔는데 그 어염이라고 해서 앞에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어염이라는 문제하고 자염이라는 문제하고의 그 차이점이나 내용이나 생산 방식에 관한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앞에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앞에 못 들으셨군요. 그냥 어염은 고기잡이와 소금 만들기 통칭하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뭐 자염 우리 덕현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불을 떼서 소금 만드는 걸 자염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내내는 대부분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생산을 했더라고요. 천일염이라는 거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져온 소금 만드는 방식이고 그 이전에 만드는 방식은 전부 자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염이 고기잡이. 네, 어염은 제가 표현한 어염은 이제 고기잡이와 소금 만들기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수금 네네. 제조 방식이라고. 네, 어염 시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염 네. 고기잡이하고 어염을 통칭한다. 네. 소금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좀 잘못 썼네요. 순간적으로 소금 얘기만 계속하다가 어염이라고 하는 바람에. 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